국내 금융권은 요즘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ESG 전담 부서까지 만드는 모습인데, 하지만 정작 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가운데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CEO 독주 관행만큼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식, 문성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이끌 수장으로 또 한 번 선택을 받은 김정태 회장. 지난 2012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이미 3번이나 연임을 했지만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또다시 김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실적과 능력도 출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 70세를 넘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부 규범을 고려하면 김 회장의 올해 나이는 만 69세로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는 고작 1년에 불과합니다. 1년 뒤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기를 연장했어야 하는지 뒷말이 무성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연임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 수장의 장기 집권 관행은 비단 김 회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CEO 자리에 오른 윤종규 KB금융회장을 비롯해 4대 금융지주 수장들 모두 하나같이 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임의 관행은 선대 회장들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라흥찬 전 신한금융회장은 4연임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3연임을 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펀드 사태나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재판까지 받아도 이처럼 오랜 기간 연임이 가능했던 건 실적과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 고도성장 시절의 경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투명, 책임 경영이나 친소비자 경영은 뒷전이다 보니 DLF 사태를 비롯한 펀드부터 보험 등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이사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투자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강행한 우리금융 사례나 최근 3년 새 금융지주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들 가운데 무려 99%가 가결되며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비록 외형은 커졌어도 지배구조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탓에 10여 년 전 회장 자리를 둘러싼 파벌 간 갈등과 내분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신한금융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고 싶어 하겠어요. CEO나 아니면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가버넌스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힘든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1번. 경영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새해 들어 ESG 경영하겠다며 금융업계는 연일 ESG 강화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지배구조 관련해선 사실상 침묵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기관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ESG 평가 중에서도 즉 지배구조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기관 투자자 7곳 중 6곳이 반대했지만 강행했습니다. 당시 손 회장은 DLF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내 한 ESG 평가기관의 자료를 보면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점수, 그중에서도 지배구조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평가서에서는 해당 점수에 대해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최고 경영자, 내부 통제 등의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부분은 평가 항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때 사회이사 선임으로 홍역을 겪은 하나금융지주 역시 지배구조 점수에서 우리금융지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나금융도 기관 투자자 8곳 중 4곳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사회이사 선임을 밀어붙였습니다. 글로벌 평가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ESG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SCI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ESG 등급을 BBB로 평가했는데 이는 전체 7등급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국제투자자문 회사인 러셀 인베스트먼트 조사를 보면 자산운용사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비중을 80%나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CEO와 이사회 주관으로 회사의 지속 경영이나 ESG 관련 사안을 의사결정하는 회의체,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ESG 등급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전체 운용 자산의 절반가량인 45조 달러, 우리 돈 5경 1,2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추세는 더 강화돼 2030년이면 전체 운용 자산의 95%, 2035년이면 99%를 ESG 등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일단 투자군에서 빼는 거죠. 이나 이쪽에 비중을 늘리는 걸로도 볼 수 있죠.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